왜냐면 탐사 갈 수 있겠어요? 친한 리튬호수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그 탐방 갈 수 있겠어요? 탐방 간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애널리스트들은.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갖다 추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리튬 플러스, 와,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이드로 리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력 지도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프로스테믹스 요거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오늘 대략적으로 뭐 한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유보율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 그럼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적자 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요. BPS 보시면 2년 동안에 50% 이상 감소가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뭐 어떤 그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한계 기업으로 상장 폐지까지 그리고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고요. 리더스 코스메틱과 그다음 JNW라는 곳에서 두 군데서 2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유통 주식수가 7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장만 되어 있다 뿐이지 뭐 거의 빈 껍데기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리더스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620원,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500억밖에 안 되니까 프로스테믹스보다 훨씬 더 낫죠. 매출액 자체는 뭐 꾸준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당기순이익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 BPS 역시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유보율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계 기업으로 갈 수가 있다. 어떤 매출에 대한 그 변동이 없으면은 장차 이것도 거래 정지 역시 성패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의 계획 보시면 화장품 사업부와 골판지 사업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예전에 산성 LNS라는 이름으로 골판지를 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팩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가 줄어든 거 이따가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리더스 인솔루션, 뭐 리더스 메디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시장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팩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없으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뭐 R&D나 이런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처운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프로스테믹스에 대한 주식을 갖다가 다 처분했어요. 얼마? 79억 5천만 원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프로스테믹스를 갖다가 매수를 했었던 취득원가가 거의 400억이에요. 400억. 400억인데 지금 보시면은 78억, 75억 정도에다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이제 뭐 프로스테믹스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 부분이 실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JNW라는 곳은 그냥 유한회사라 가지고 검색에서 나오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뭐 나노캠텍 이런 걸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던 회사랑은 전혀 무관한 회사니까 연결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바이오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프로스테믹스에서. 그리고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두 개만 보면은 리더스 코스메틱이 얘들을 갖다 인수를 해서 골판지 사업보다는 화장품 사업을 갖다가 조금 더 인수를 추진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죠. 바이오 산업에서도 요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점을 이용해가지고 뭐 염증성 장질환을 갖다가 한다. 그리고 뭐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을 한다.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아니잖아요. 화장품 당연히 안 될 거고, 바이오 사업 당연히 안 될 거고, 이 둘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될 텐데 연구개발비도 당연히 나오지 않는 상황. 보시면 주요 제품에서 바이오 산업이랑 생활건강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생활건강 사업이 차라리 매출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수 합계 보시면 거의 90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뭐 바이오 사업을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생활건강을 봤더니 생활용 물티슈예요, 물티슈. 결국에는 물티슈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앰플 부분은 1분기에 사라졌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상장 폐지나 무조건 나쁜 쪽으로 가게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아마도 딜링을 했겠죠. 야, 니들 회사 지금 경영 안 되잖아. 경영 안 되니까 내가 인수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주가라도 한번 올려볼게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뭐 CK 엑소젠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50억 정도 없는 돈 쪼개서 SCL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겠다고. 두 개 해봤자 그래도 80억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프로스테믹스는 CK 엑소젠과 뭐 첨단 재생의료 분야를 갖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투자금이 100억대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이거는 어떤 발악을 해본 거 정도로밖에 인지가 되지 않는다.
프로스테믹스가 이그니스라는 비알코올 음료 및 제조 및 판매업하는 회사를 갖다가 15억에 그냥 판매를 했어요. 결국에는 뭐 어떤 이득 보지 못하고 그냥 팔았다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H링크라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한 120억 정도의 3자 배정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73억 정도 채무상환 금액으로 금화TI, 그 다음 아세카홀딩스, 베스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서플라이 투자조합이 전일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엮여있던 회사에서 넘어왔다. 어디 투비소프트에 투자를 했던 그 회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 좀 알아봤더니 나머지들은 다 상관이 없고요. 이 아세카홀딩스라는 곳이 과거에 KH필루스라는 곳에서 나와요. KH필루스라는 곳에서 여기 코젠투스 파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KH필루스의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죠. 좀 더 찾아봤더니 이원 컴포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원 컴포텍이 뭐 이렇게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 TDT의 이사인 미국 토머스 제퍼스 의과대학에 있는 뭐 스캇 월드만이라는 사람과 해리 아레나라는 사람을 신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두 사람은 지난해까지 필룩스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필룩스에서 사내이사로 있던 이 사람이 코아젠투스 파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필룩스의 2대 주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주식을 아세카홀딩스의 1인에게 장외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카홀딩스도 사실 이 KH나 그 다음에 여기 코아젠 요 파마 여기랑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원 컴포텍이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이원 컴포텍도 당연히 여기 세력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이원 컴포텍을 갖다가 추천하는 문자를 작년에 많이 돌렸던, 그리고 무료 종목 추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이원 컴포텍으로 넘어가 보자면 4,265원이고 시가총액이 역시나 1,000억대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 매출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도 역시나 적자인 회사. 뭐 폭을 줄였다고 해서 좋아지는 회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했거나 유상증자를 받은 부분이 있겠죠. 다행히 유상증자를 받아서 유보율 자체는 좀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 BPS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서 보시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이원 컴퓨텍이 투자한 주라바이오와 뭐 이런 합병 승인이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라 및 뭐뭐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나스닥에서 이제 그 공정 가치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자산 자체가 상승하게 되고, 자산의 값어치가 그 재무제표 상에서 흑자 전환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리미나투스 파마, 아까 그 보셨죠? 그 외국인 교수 2명 있었던 거기, 그리고 KH 필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서 이제 주라바이오에 뭐 1,00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200만 주를 취득을 했고, 여기 리미나투스 파마의 주식을 뭐 맞교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라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되겠다, 이원 컴포텍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래요. 임상 2상, 3상도 아니고 2상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화이자가 라이센스 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너무 많고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주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라이 1리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원 컴포텍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합병에 참여하는 빅파마인 화이자는 글로벌 제약중 시총 8위이고 시총 2위이다. 크게 의미 없죠. 왜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화이자나 1라이 1리가 아니라 얘들이 그 라이센스 인을 한 그냥 주라라 바이오라는 곳일 뿐이고, 거기가 나스닥이 상장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곳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CBI 아시죠? CBI. CBI가 키네타라는 곳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이 키네타가 어떻게 나스닥에 있는 상장사와 거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CBI는 실제로 여기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1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 뭐 주가 차익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원 컴포텍의 전환사채 발행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 최근에 이렇게 공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환가액도 조정이 되고, 발행 후에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을 했다. 6회차, 4회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전환가액을 조정을 했을 때 전환가액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환을 행사를 했을 때는 떨어진 가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차익을 보는 거겠죠. 주가 차익을.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가 먼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가져온 걸 수도 있죠. 니들은 여기에 전화 자체에 참여하지 마. 우리가 뭔가를 올릴 때도 니들에겐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둘 간에 어느 쪽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는 사실상 뭐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회차 6회차는 보면은 한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이고 한 곳은 품해자산운용이다. 그래서 굵직한 기관들이 나갔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쨌든 해지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박상을 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환 사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9년도 11월 29일 날 했던 발행 대상자가 스텔라 투자 1호 조합이에요. 스텔라 투자 조합이 1호를 발행을 한 거고 2호는 어디서 발행을 했느냐? 여기 보이시죠? 스텔라 2호 투자 WFN, WFN이 어딥니까? 여기 적혀있죠? 골든 NS라고. 골든 NS 조국 펀드 결국에 엮여가지고 제 영상에서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여기 시원소클이나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 원래는 뭐 5G 뭐 이런 쪽 안테나 그런 쪽이었는데, 그리고 좀 더 봤더니 8회차 발행 내용이에요. 23년 3월 2일 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왔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더 플러스 어소시에이트라고 이렇게 3억 정도가 들어온 게 보입니다. 뭐 합치면 크겠지만 잔잔바리로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야 주가가 올라간다. 투자자 우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조합 해산해가지고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이런 식의 내용이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임원 현황에 보시면 타이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삼다바이오랩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 시기가 어디냐? 23년 3월 31일부터다. 그래서 다음 타자는 로봇 아니면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이온컴퍼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더 플러스 어소시에이트 대표이사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니까 코드네이처라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코드네이처 최근에 제가 100억 사채를 갖다 발행을 한다고 했던 그 속내에 대해서 분석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크나가 조합이 나왔죠. 라크나가 조합이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에서 이탈을 한 후에 중앙 DNM과 그 외부적인 회사들에서 점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아는철이란 분이 어쨌든 간에 코드네이처에서 이렇게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1월 13일부터 그죠? 1월 13일부터 뭔가를 갖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로 DC라는 회사와 함께 있는 이런 회사. 자, 세력지도 간추린 거를 제가 한번 보면은 어제는 이쪽 부분을 봤었잖아요. 그죠? 이쪽 부분을 봐서 투비소프트, 그 다음에 IOK, 뭐 블루밍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어지는 흐름을 봤었죠. 하이드로 리튬과 이런 식으로 가 있고. 근데 여기서 뱃서플라이를 통해가지고 프로스테믹스를 봤더니 결국엔 KH 필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컴퍼텍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온컴퍼텍이 더 플러스 소시에이트를 통해가지고 코드네이처가 이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코드네이처가 어디에 연관이 있었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라크나가 조합이랑 이어져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테라사이언스와 리튬 플러스 요 연결고리가 라크나가 조합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요런 테라사이언스에 있던 사람들이 투비소프트에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테라사이언스, 그 다음 투비소프트, 그 다음 뭐 몇 개의 회사 연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중앙 DNM은 건설이죠. 중앙 DNM 결국에는 이거 우크라이나 지금 뭐 재건 쪽으로 해가지고 테마가 탔고 DYD랑 그 다음에 오늘 웰바이오텍 제가 얼마 전에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웰바이오텍은 리튬 그 원석을 갖다가 투자를 받았다 뭐 그러니까 수입을 했다 이걸로 지금 상한가가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튬이 집중적으로 뭐 사이드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테마가 붙고 있는 상황. 투비소프트는 제가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노블 M&B 이거는 뭐 지금 소액주주 뭐 이런 소송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테라사이언스는 주가 역시 테라 2차전지 리튬 관련해가지고 추출 그죠? 하이드로 리튬 여기에는 전웅 박사가 있고 여기에는 반봉찬 박사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테라사이언스에 연결되어 있는 요 나머지에서 또 뭐 그 라이트론이나 윈텍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리튬 플러스나 이런 쪽으로 다 타고 들어가면은 초록뱀과 IOK가 주 세력이다는 거 여러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크나 가져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네이처, 중앙 DNM, 그 다음 리튬 포어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위에는 엔캠이 있다. 엔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또 광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무에서 또 EM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EM 플러스가 지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코코엔터 여기에 있는 최대 주주가 여기서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휴센텍에서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죠. 하이드로 리튬에서도 등장을 했다. 모든 세력들은 다 엮여 있다. 리튬 플러스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시면 다행인데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시간에 대비해서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그리고 향후에 진행할 강의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식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확실해요. 물론 수익률이 뭐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 펀드 매니저 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문학, 철학, 뭐 심리학 등 모든 책들을 섭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본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초중급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료는 제가 수익률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혼자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겹치고 그 시행착오 동안 투자금을 많이 잃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잃어본 제가 수정을 했던 경로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이면 별로 비싼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가실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이 VIP가 되시면은 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억 이상 투자 가능하신 분, 교육도 배워가시고 단타클럽, 매도 포지션 모든 것들 가져가시면서 500만 원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높으니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프로스테믹스 차트부터 보시면 제가 어저께 요거를 딱 보여드리면서 야 이거 뭔가 있다 차트만 봐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여기를 갖다가 한번 크게 돌파를 하면서 요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한 14,000원까지 올라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를 짜겠죠. 그렇지만 이 정고점을 갖다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뒤로 돌려보면은 이거는 장난 아닌 주식이다. 7만 얼마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거는 사실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인 종목인 거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치기 때문에 매집을 한 입장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한가를 갖다 연속으로 때려야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현실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주린이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증거금 100% 정도 절대 안 됩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리더스 코스메틱. 리더스 기술 투자, 리더스 코스메틱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다른 회사이면 분명하고 어쨌든 여기는 세력에서 이탈을 하면서 완전히 그 매도를 해버렸죠. 매도를 해버리고 프로스테닉스보다 시가총액이 500억으로 훨씬 더 작은 회사. 여기는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주체들이 들어와서 여기도 우회 상장을 돌리지 않는 다음에는 회사의 주가 자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역시나 증거금 100% 회사이고 자본 자체가 거의 없는 회사. 그래서 깡통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과거 삼성에 했을 때 이게 보이시죠? 골판지 회사가 테마를 타고 위까지 주가를 올려서 거의 2,000원에서 1,200, 12만 4천원까지 갔다. 거의 얼마죠 그러면은? 10배가 2만 원이고 한 60배 갔네요. 60배. 단기간에 60배 갔다가 여기서 물린 사람은 이게 끝났죠. 그래서 이런 세력주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온컴포텍 가보면 이온컴포텍도 제가 작년에 그거 주가 얘기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리딩방에서 올렸다 했을 때가 요때쯤일 거예요. 요때쯤에서부터 계속 내려받고 있다가 잠깐 반등 나왔다가 다시금 내려받고 하단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 꼬리 자체가 어디 꼬리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선 아마 한번 이탈을 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위에서 이렇게 두 번 음봉 크게 장대 음봉 꽂히고 여기 받아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요 가격대는 깨지 않으려고 했었던 의지가 보였는데 보였던 거 여기서 청산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요 아래에 있는 박스권을 그렸다는 점. 그럼 여기서 한번 아까도 보셨듯이 주라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시세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리고 아까 들어왔던 애들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소시에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걔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아까도 그 걔들 들어왔던 기간에 보시면 1월 달부터 들어왔었잖아요. 1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1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주고 떨어졌을 때 더 모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여기 역시도 손바뀜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코드네이처 보시면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죠. 지금 완전하게 세력이 넘어가가지고 주가를 단기간에 3배 이상 뛰었다.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트, 뭐 더 플러스 어소시에이트와 뭐 나머지 라크나가 조합, 리튬 뭐 이런 자금이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그래프 아시죠? 거기에서 수많은 차익을 본 자금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다. 거래량 이만큼 터뜨리면서 물론 전액이 다 들어간 건 아니겠죠. 여러 군데에 테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코드네이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왜냐면은 얘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라사이언스도 있잖아요. 근데 테라사이언스도 보세요. 테라사이언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제 그래프가 없어 보이는데 뒤로 돌려서 보시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이 테라사이언스의 기본적인 가치였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단기간에 3배 이상의 올렸다. 거래량 확실하게 터트리면서 그죠? 거래 엄청나게 터트렸죠. 엄청나게 터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라인에서 거래량 없는 음봉을 갖다 터트려주고 여기서 양봉으로 힘 끌어올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리튬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시장에 곳곳에 퍼지고 있고 어제 보신 대로 코코 엔터테인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카메론 다이아몬드 강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 레퍼터리고 이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테라사이언스에서도 그 뭐 신안에 있는 무슨 뭐 리튬? 호수?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있거죠. 되겠어요? 리튬들은 왜 전부 다 광산이나 뭐 이런 거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이나믹 니켈 광산 그런 게 있고 뭐 금양 뭐 몽골 광산 뭐 이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사 갈 수 있겠어요? 신한 리튬 호수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그 탐방 갈 수 있겠어요? 탐방 간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애널리스트들은.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과학자가 아닌데. 니켈 광산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 이런 데 어떻게 가요? 몽골 광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가치가 적정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충격받을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나 많다. 지금 뭐 금량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10만 원 돌파를 했던데 말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비이성을 갖다가 갉아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비이성적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 회사의 가치가 적정하느냐 이건데 가격은 똥을 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똥을 금값에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평가가 된 것을 사서 고평가에 판다. 그리고 고평가에 사기를 당해서 물리면 저평가가 됐을 때 가정이 다 작살이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 아래 랭크에 보면은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디언즈 인베스트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전문적으로 뭔가를 대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년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물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부업으로 이걸 하시면서 저를 이기신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본업으로 하는 사람도 시행착오가 많은데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시행착오가 많다. 근데 그 시행착오가 이런 전문적이지 않은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허황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겠죠. 그 인생 끝나시려면 여러분만 끝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절대 끌어들이지 마세요. 가족 끌어들이면 여러분들은 가족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거든요. 꼭 종목을 살 때 내가 신중하게 10번, 100번, 1000번을 생각하고 워렌 버핏처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도움받으실 분들만 여기 아래에 문자로 참여를 보내주시고 뭐 성함, 성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문자만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시장에 돌아다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